지금은 제가 그래도 조세불복이나 세무조사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국세심사위원이나 납세자 보호위원이라는 사실은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되지만 제가 했던 것은 한참 과거의 일이고 지금 현재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2018년부터 48개월간 국세심사위원을 하면서 100건 가까이 제가 심의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심사위원을 하셨던 세무사님들은 제 말이 조금 과장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건데 저는 국세심사위원을 할 때 거의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했어요. 거의 매월 이렇게 참석을 한 거죠. 국세심사위원회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우선 제가 지금까지 영상으로 올렸던 세무조사 이야기는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세무조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됐어요. 24년 11월 4일에 사전통지 없이 비정기 세무조사가 착수가 됐고 그리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없이 2025년 1월 8일에 5억 원 추징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저는 2025년 2월 4일에 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적부심사를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 3월 17일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 청구법인은 도관이기 때문에 과세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불채택 결정서를 송달받았고요. 이때 결정문의 판단 부분을 보면 매입처들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청구법인이랑 거래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청구법인이 매출처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매입처한테 지급을 했다. 이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청구법인이 물품의 보관과 배송 업무를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됐죠.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주장만이 아니고 그 결정문의 판단 부분에 들어가 있던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매입처들로부터 직접 거래를 했었고 대금 결제를 했고 물품의 보관을 했고 배송을 했고 이렇게 실체를 인정을 했는데 도관으로 판단한 아주 희한한 그런 결정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2025년 6월 9일에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 8월 27일에 세무조사 내용을 재조사하라는 재조사 결정문을 송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장한 거는요, 구매대행이 아니라 일반 매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설사 구매대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9호에 의해서 이거는 전부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주장을 했고요. 이번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조사 결정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가 납세자가 매매 형식을 잘못 구분한 경우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 개정 취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매 구분 오류 공제 허용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이라고 위에 써놓고 밑에 추가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래 당사자 간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납세자가 매매 형식을 잘못 구분한 경우에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개정 취지를 보면 잘못 구분한 경우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렇게 딱 써 있잖아요. 일반 매매로 보든 구매 대행으로 보든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 형식을 잘못 구분을 하면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세무조사 결과처럼 추징이 수억 원, 수십억 원이 나와요. 그럼 추징이 많으면 조세범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조세 수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납세자만 조세범이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한 개정인 거거든요. 이의 신청 과정에서 조사팀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도관법인을 세워서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고 이런 거래 형태를 선택하지 않는 법인들과 조세 형평이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국가의 조세 수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입처가 청구법인한테 물품 공급을 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처한테 물품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구법인을 괜히 껴가지고 여기서 부당환급을 받았다는 거잖아. 그런데 조사팀 주장대로 이 청구법인이 만약에 없었어. 만약에 없었으면은 매입처가 매출처한테 직접 공급하죠. 그럼 여기에 환급이 발생한다니까? 따라서 국가의 부가가치세 조세 수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께서 조사팀에 질문을 했어요. 조사팀, 조세 형평에 반하는 결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조사팀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의 개정 취지가 명백하니까 이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은 저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심판 청구를 가면 인용이 되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법인이 저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님은 중국 분이세요. 저는 이 대표님과 직접 소통을 한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이 법인의 일을 봐주시는 대표님의 친구분과 계속 업무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뭐 어찌됐든 기간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 중국 대표분께서 뭔가 불안했나 봐. 저한테 맡기는 게. 그래가지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세무사를 찾아서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뭐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거 다 됐고 조세 심판 가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뭐 중국어로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내드렸어요. 제 사건을 이관받으신 세무사님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주장을 했고 저는 어떤 전략을 가려고 했는지를 제가 그 세무사님께 상세하게 뭐 전화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세 처분을 반드시 제가 취소를 시켜버리겠다는 이 세무조사는 그렇게 저에게서 떠나가서 마무리가 돼버렸고요. 국세심사위원회 있잖아요. 그 제가 옛날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저의 경험담. 이 국세심사위원회가요. 되게 권위적이에요. 저같이 말 잘 듣는 스타일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억울함을 풀러 간 자리인데 나 뭐가 억울해요 라고 말을 못하게 해요. 이번에 어떤 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자꾸 청구 법인이 도관임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러니까 이 법인이 발주할 때에는 법인이 한 게 아니라 주주가 한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법인은 서류만 있는 거니까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연인이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 자연인이 이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위원님, 주주가 발주한 게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건데 그게 무슨 질문이냐 물어봤는데 그 위원이 자꾸 그러니까 주주가 직접 발주했다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 그러면 주주가 발주를 하지 법인이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세청 직원이 나한테 와서 질문하지 말래. 이 자리는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래.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이제 묵살하는 거야. 위원장님이 내 이 손을 보고 그냥 못 본 척해. 질문하지 말라고 하면서 끝까지 제 발언권을 묵살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모르겠고 그냥 뭐 끝까지 저는 이제 말을 하긴 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국세심사위원으로서 위원회의만 30번을 넘게 참여를 했어요. 의견 진술인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그렇게 참여를 했었고 제가 심사위원을 하면서 이 발언에 대한 규정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야.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2019년에 국세청에다가 의견 진술인의 발언권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게 있어. 이거 보시면은 제가 2019년 4월 23일에 답변을 받았네요.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국세심사위원회에 발언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데 상대방의 답변 내용 중에 반론을 원하면 발언권을 얻어서 반박을 할 수 있대. 그리고 저 예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 2017년 일인데 2017년에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의견 진술을 하러 갔는데 제가 그때 당시 어떤 그 양도소득세 다툼이었어요. 제가 제 주장의 근거로 뭐를 첨부했냐면 그때 당시에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랑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양도세 하면은 세 손가락 안에 꼽는다라는 분의 의견을 첨부를 해가지고 갔어. 근데 그 의견들이 세무 실무와 일치하는 의견은 아니야. 법적으로 그 의견들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든 세무 실무랑은 달라. 근데 그때 내부위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뭐 본인 생각에는 제가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 같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이 쟁점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저한테 세무사 몇 년 차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때는 저도 순둥순둥 해가지고 저 뭐 세무사 된 지 8년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내부위원이 그렇게 나한테 물어본다.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위원님보다 세무사는 오래 했습니다. 뭐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저는 답변을 하려고 항상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갑니다. 이게 뭐 제가 동안이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뭐. 뭐 아무튼 제가 그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불복까지 간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 세무조사 이건 관련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하면 항상 뭐 전환, 뭐 납세자나 뭐 국세청이나 뭐 다 만족하는 그런 세무조사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세무조사만 되게 특이하게 조사팀이랑 저랑 의견이 굉장히 반대되는 의견이었고 그리고 조사팀의 의견도 제가 전혀 납득을 할 수 없게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불복까지 가는 거는 막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억울함을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 제가 불복까지 갔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게 2024년 11월에 세무조사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지금 2025년 12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그 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1년 넘게 이게 뭐예요? 앞으로는 저에게는 뭐 이런 일이 뭐 다시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